북한 최고 권력층의 남편이 쿠바 한복판에서 단 7분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가 손에 쥔 건 USB 하나. 그 안에 담긴 단 몇 줄의 정보 때문에 평양 전체가 뒤집히고 보위부와 경호부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가 왜 사라져야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2024년 5월 17일 쿠바 아바나 택시 백미러의 헤드라이트 2개가 보입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운전사가 스페인어로 뭐라고 소리칩니다. 저는 몸을 최대한 낮추고 뒷좌석 바닥에 바짝 엎드립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이어집니다. 그들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제 손에는 USB 하나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것 하나 때문에 저는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립니다. 한국어입니다. 대상 확인. 남쪽 도로, 택시 안. 저는 눈을 감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3주 전, 2024년 4월 26일, 평양 제 이름은 정무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김여정 동지의 남편으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도망치고 있습니다. 왜 도망쳐야 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42분 당청사 3층 복도, 정무현 동무. 잠깐만 기다리시죠. 보위부 지도원이 저를 복도에 세워놓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반쯤 열린 문 사이로 지도원 책상 위에 놓인 붉은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씨 절대기밀, 열람 금지 보위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3층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5초 아니 3초. 저는 재빨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붉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온다. 제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종이 3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 김여정 동지 주변 인물 감시 보고서, 두 번째 장 이름 7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리철수 당 간부 제거 검토 정무현, 김여정 배우자 요주의 박종서, 경호원 요주의. 세 번째 장 해외 계좌 추적 제거. 우선순위.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5m, 4m, 3m. 저는 핸드폰을 꺼내 손이 떨리는 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문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김동무. 3층에 올라왔습니까? 저는 종이를 봉투에 다시 밀어넣고 원래 자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뒤돌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무현 동무? 안에 왜 들어와 계십니까? 보위부 지도원이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려고요. 그는 3초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3초가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십시오. 저는 복도로 걸어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28분 특각. 주택 지하 서재집에 돌아와 지하 서재 문을 잠그고 핸드폰 사진을 확대해서 다시 봤습니다. 제거 검토 요주의 해외 계좌 추적. 이건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숙청 명단이었습니다. 제 이름 옆에는 빨간 펜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중국 출장 시 발언 검토 필요 동양주시. 저는 2월에 무슨 말을 했던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베이징 호텔에서 중국 측 인사와 저녁을 먹으며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평양은 너무 답답합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보고서에 올라갔고 제 이름 옆에는 요주의가 붙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어둠 속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 제거되는 걸까? 내일? 다음 달? 내년? 다음 날 오전 7시 15분. 집 전화 도청 확인. 아침. 저는 일부러 거실 전화기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비서 동무?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까? 네. 동무 준비됐습니다. 혹시 중국 관련 자료도 포함됐습니까? 네. 포함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중국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3시간 후 오전 10시 22분. 보위부 지도원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정무현 동무, 오늘 아침 중국 관련 자료를 요청하셨다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단 3시간 만에 아침 통화 내용이 보고됐습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집 전화는 100% 녹취된다. 오후 2시 37분 차량 위치 추적 테스트. 이번엔 일부러 평양 시내 인민문화궁전 서점에 들렀습니다.
아무 책이나 뒤적이다가 15분 후에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6시 18분.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무, 오늘 오후 인민문화궁전 서점에 들르셨던데 무슨 책을 보셨습니까? 단 4시간 만에 제 차량 이동이 보고됐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차는 그냥 차가 아니다. 이동하는 감시 장치다. 오후 9시 4분 집 안대와 감청 확인 저녁. 아내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답답해요. 아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그런 말은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오전, 보위부 부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무현 동무, 어제 저녁 집에서 무슨 일 있었습니까? 좀 불안해 보이시던데 집안에서 했던 말조차 하룻밤 사이에 보고서가 되어 올라간 겁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나의 삶은 기록되고 있구나. 제 하루는 이렇게 적힙니다. 출근 시간 0847, 도착 시간 0914, 회의 참석 10,130, 점심 식사 1215만 1242, 화장실 1433만 1436, 퇴근 1822. 제 하루는 분 단위로 기록되고 보고서로 정리되고 보위부 파일에 쌓입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관찰 대상입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죄수입니다. 그날 밤 11시 47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핸드폰 속 사진을 다시 열었습니다. 정무현 요주의.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살고 싶은가? 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렇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저는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탈출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호원이 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죽을 수는 더더욱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쿠바 아바나. 택시 뒷좌석 뒤에서 따라오는 헤드라이트 2개, 제 손에 쥐어진 USB 하나. 저는 살기 위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9일 오후 3시 17분 당 청사 지하 자료실 정무현 동무. 2022년도 대외협력 문건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김 부부장이 지하 자료실 열쇠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3분 안에 가져오십시오. 회의 시작됩니다. 저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자료실은 항상 그렇듯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2개가 깜빡거리며 서류 더미 위로 희미한 빛만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캐비넷 서랍을 하나씩 열며 2022년 파일을 찾고 있는데 뒤쪽에서 딱 하고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바닥에 떨어진 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캐비넷 뒤편, 먼지 쌓인 바닥에 작은 물체 하나가 굴러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USB 16GB, 겉면에는 흰색 스티커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위부 내부 2024.03. 제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 있지?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무현 동무, 빨리 3초 안에 선택해야 했습니다. 줍고 숨길 것인가, 그냥 지나칠 것인가. 저는 USB를 집어들어 재빨리 양복 주머니 깊숙이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원래 찾으려던 서류철을 들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오후 11시 42분, 그날 밤 저는 모든 불을 끄고 지하 서재 문을 잠갔습니다. 커튼을 2겹으로 치고 노트북 화면을 벽 쪽으로 돌렸습니다. 혹시라도 천장 어딘가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폴더 3개가 떴습니다. 안보보고서 2024 1분 DPDF 제거 대상 명단, 최종 XLSX, 해외계좌 추적 PDF. 먼저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11시 44분 첫 번째 파일 안보보고서. 보위부 안보국, 기밀 등급 1급 열람자 7인 한정. 작성일 2024년 3월 15일. 제목은 이렇습니다. 김여정 동지 권력 공고와 관련 내부 동향.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당 조직 지도부 내 반대 세력. 현황. 리철수 부부장 2월 회의에서 소극적 태도. 최진수 지도원 김여정 동지 지시. 이행 지연 제거 필요성 검토 대상 우선순위 1. 리철수 즉시 우선순위 2. 박종서 3개월 내 우선순위 3. 정순우 관찰 후 결정. 제거 필요성. 눈앞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언제 어떤 이유로 없앨지 조용히 적어놓은 처형 준비 문서였습니다.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11시 48분 엑셀 창이 열리며 표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름, 직책, 제거 사유.
우선순위 실행식이 한 줄씩 읽어나가다가 네 번째 줄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정무현. 김여정 배우자 동향 주시 필요 검토. 미정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정 그 말은 아직 날짜만 안 정했을 뿐 언제든 우선순위 1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든 지워질 수 있는 이름이었다.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11시 53분 파일 제목. 김여정 동지 해외 자산 추적 보고. 항목이 하나씩 나왔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 예치금 USD 4,700만. 싱가포르 부동산. 가치 USD 2,300만. 중국 베이징 계좌. 예치금 CNY 2억 8천만 미화. 약 3,900만 달러. 총액 미화 1억 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천억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 돈이면 북한 애들 굶어 죽는 거 얼마나 막을 수 있을까? 장마당에서 옥수수 몇 알 주워 먹으며 버티는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굶어 죽어 철길 옆에 버려진 시신들. 얼굴이 누렇게 떠서 눈빛이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 그런데 그 위에 앉아있는 권력자들은 자기 이름도 아닌 가짜 이름으로 해외에 돈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지 못한 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11시 57분이 USB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권력 내부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그대로 찍어놓은 폭탄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외부로 유출된다면 김여정의 권력은 흔들립니다. 보위부 전체가 뒤집힙니다. 외무성, 정치국, 조직지도부 어디 하나 멀쩡히 남아있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걸 손에 쥔 순간 나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다. 명단에 있는 이름 하나, 정무현 김여정 배우자 동향 주시 필요. 그 한 줄은 언제든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정무현 제거 대상에서 1순위로. 그 다음은 즉시로 다음날 4월 30일 오전 9시 14분 당 청사 복도에서 정무현 동무 보위부 지도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네, 동무. 어제 자료실에서 뭐 찾으셨습니까? 심장이 한번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2022년 대외협력 문건입니다. 그것만 가져오셨습니까? 네, 그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자료실 바닥에 떨어진 거 못 보셨습니까? 들켰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표정은 최대한 무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바닥에요? 못 봤는데요. 무슨 물건입니까? 그는 눈을 조금 더 가늘게 뜨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그는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USB를 찾고 있다. 그리고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오후 3시 22분 집으로 운전하면서 무심코 백미러를 봤습니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일정한 거리로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추면 그 차도 멈추고 우회전하면 그 차도 우회전했습니다. 미행이다. 저는 주머니 속 USB를 손등으로 살짝 만졌습니다. 차가 움직일 때마다 작은 플라스틱 덩어리 하나가 제 운명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11시 8분 그날 밤 저는 집 지하 서재에서 USB를 다시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을 암호화해 숨겨둔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USB 원본은 책장 한가운데 두꺼운 사전과 보고서 사이 틈 속에 얇은 책 한 권처럼 끼워 넣었습니다. 집이 수색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위부가 들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USB는 내 사형 선고이자 동시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란 협상 카드다. 5월 1일 오전 7시 33분 비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정무현 동무 5월 중순 쿠바 순방 일정 확정됐습니다. 쿠바 지구반대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평양에서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라면 감시망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는 틈이 생길 수 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5월 17일 그날까지 2주 동안 저는 들키지 않고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7일 쿠바에서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5월 3일 오후 4시 15분 거리에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쪽에서 발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멈추면 멈추고 걸으면 같이 걷는 발소리. 뒤돌아보니 30m 뒤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눈빛, 자세, 구도 딱 보위부 요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24시간 주시하고 있다. 5월 7일 밤 11시 52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 양복 안주머니 안쪽에 꿰매놓은 작은 공간에 USB가 들어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만 계속 울렸습니다. 5월 17일, 저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복도에서 경호원 발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 앞을 스쳐 지나가는 발, 점점 멀어지는 소리, 다시 숨을 내쉬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쥔 USB, 그 안에 담긴 비밀, 그리고 점점 더 촘촘해지는 감시망, 모든 게 하나의 결론으로 모였습니다. 도망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5월 9일 오전 8시 41분 출근길. 평소와 다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항상 저를 따라다니던 김동무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정무현 동무, 오늘부터 제가 경호 맡겠습니다. 김동무는요? 다른 임무로 배치됐습니다. 짧은 대답, 짧은 미소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감시 강화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제 하루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17분 당 청사 3층 회의실로 가는 복도. 보위부 지도원 2명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둘 다 동시에 입을 닫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동안 3초간 침묵, 그 3초 동안 둘의 시선은 제 등 뒤에 박혀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기 직전에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려 뒤를 봤습니다. 이미 다시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는 낮아져 있었습니다. 귀에 닿지 않는 속삭임. 이제는 복도 공기도 다 보고서로 올라가겠구나. 오후 2시 33분 사무실 책상 위 서류를 넘기고 있는데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보위부 최 부부장이었습니다. 정무현 동무, 잠깐 시간 되십니까? 네. 동무. 그는 문을 닫고 제 맞은편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건강은요? 괜찮습니다. 짧은 문답 뒤에 3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물건 못 보셨습니까? 제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이상한 물건이요? 내 자료실이나 사무실에서 못 봤는데요. 무슨 물건입니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5초 한 번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확인차 물어봤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혹시 뭐 이상한 거 보시면 꼭 보고해 주십시오. 문이 닫히자마자 제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들이 안다. USB가 사라진 걸 알고 있다. 오후 6시 8분 귀가길 집으로 가는 차. 안백미러에 차 2대가 보였습니다. 어제 봤던 그 차들이었습니다. 신호에 멈추면 같이 멈추고 좌회전하면 그대로 따라 좌회전했습니다. 일부러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우회로로 빠졌습니다. 2대 모두 한치도 틀리지 않고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공식 미행이다. 24시간 감시. 오후 8시 42분 집 저녁 식사 자리. 아내가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래요? 표정이 안 좋아요. 아니에요. 일이 좀 많아서요. 쿠바 출장 준비 때문에? 내 아내가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무언가 스치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정원 끝 어둠 속에 사람 그림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창가로 다가가자 그 그림자는 마치 어둠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졌습니다. 집 밖에서도 감시하고 있다. 밤 11시 26분 지하 서재. 아보장 깊숙이 숨겨둔 USB를 꺼내 노트북을 켜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USB를 주머니에 넣고 노트북 전원을 껐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무현 동무, 아직 안 주무십니까? 책 좀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당 역사 관련 서적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하지 마시고 쉬십시오. 네, 그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를 확신했습니다. 밤에도 감시한다. 심지어 집안에서도. 5월 11일 오전 9시 3분 당 청사. 지하 주차장 차에서 내리는데 옆 칸에 세워진 차 문이 열렸습니다. 보위부 요원 한 명이 내려 아무 말 없이 제 옆을 걸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답답한 침묵. 3층에 도착하자 그도 함께 내렸습니다. 제 사무실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정무현 동무, 오늘 회의 자료 준비 잘 하셨습니까? 네, 혹시 개인 자료도 가지고 계십니까? 개인 자료요? 네, USB 같은 거요. 심장이 한번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USB는 없습니다. 다 회사 자료입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인 감사합니다. 그는 돌아섰고 저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한 줄 흘러내렸습니다. USB를 찾고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다고 이미 절반은 확신하고 있다. 오후 3시 47분 복도에서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기술자 2명이 복도 천장 쪽을 올려다보며 CCTV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십니까? CCTV 점검입니다. 보안 강화 조치입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평소에 없던 카메라가 여러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계단 입구, 심지어 화장실 입구 쪽까지 감시망을 더 촘촘하게 짜고 있다. 5월 13일 오전 10시 22분 정무현 동무 보위부에 잠깐 들러주시겠습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간단한 확인사항이 있답니다. 보위부 건물 5층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에는 아무 장식도 없는 텅 빈 방이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무현 동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4월 29일 당 청사 지하 자료실에 가셨죠? 네, 회의 자료 찾으러 갔습니다. 그날 뭘 가져오셨습니까? 2022년 대외협력 문건입니다. 그것만입니까? 네, 그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자료실 CCTV 캡처 사진 화면 속에는 캐비넷 뒤쪽을 들여다보는 제 모습, 그리고 손을 주머니 쪽으로 가져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타임스탬프 151,842 순간. 동무는 뭘 하신 겁니까? 목 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서류를 찾다가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확인했습니다. 뭐가 떨어졌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으셨는데요. 그냥 습관입니다. 조사관이 3초 동안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무현 동무, 만약 무언가 숨기고 계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숨기는 거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사관이 문 앞에 서서 아직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 14분 차에서 내리는데 집 정문 옆에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는 없던 차였습니다. 앞좌석에 한 명, 뒷좌석에 한 명, 둘 다 창밖을 보고 있다가 제가 내리자 시선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간 뒤 커튼 사이로 다시 밖을 내다봤습니다. 차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져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5월 14일 새벽 2시 37분 잠결에 딸각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한 번에 깨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 현관문을 바라봤습니다. 문고리가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열쇠로 돌려보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문 앞에 섰습니다. 10초 후 잠금장치 소리가 멈추고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 그림자 2개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집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다. 오전 8시 15분 출근길. 오늘은 뒤에 차가 3대였습니다. 어제는 2대였는데 하루 사이 한 대가 더 늘었습니다. 신호에 멈추면 3대 모두 멈추고 유턴하면 3대 모두 유턴했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그들의 입술이 무전기로 무언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호위망이 좁혀지고 있다. 오후 4시 52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가 다급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정무현 동무, 보위부에서 내일 오전에 동무, 집을 방문하겠답니다. 집을요? 내정기 보안 점검이랍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보안 점검? 그건 수색이다. USB를 찾으러 온다. 몇 시입니까? 오전 9시입니다. 벽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4시 52분 내일 오전 9시까지 16시간 16시간 후면 그들이 집을 뒤집는다. USB를 찾아낸다. 그러면 나는 끝이다. 오후 5시 3분 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쿠바 출장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5월 17일 출발입니다. 동무 앞당길 수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동무, 일정 변경 안 된답니다. 5월 17일로 확정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오늘 5월 14일 수색, 5월 15일 오전 9시 출발, 5월 17일 3일을 버텨야 하는데 내일 아침이면 이미 모든 게 끝난다. 오후 11시 47분 지하 서재. 책상 위에 USB가 놓여 있고 그 위에 제 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2개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보위부가 오면 USB를 내놓고 자백한다. 결과 숙청, 지금 당장 도망친다. 결과 불확실하지만 살 가능성은 남는다. 저는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살고 싶다. 어떻게든 살고 싶다. 작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USB 여권, 현금,
조금 전부 넣어도 가방은 가볍기만 했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집 앞에 세워진 차 안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선은 언제나 집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나간다. 아니면 내일 아침 여기서 끝난다. 다음날 새벽 3시 12분 옷을 입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서 고요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간에서 잠시 멈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얼굴 미안해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가 없다.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특각 주택에는 비상시를 위한 탈출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원 뒤편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 철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둠이 저를 삼켰습니다. 저는 평양의 밤 속으로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5월 14일 새벽 3시 47분 평양 시내 비상통로를 빠져나가 어둠 속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집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간부들만 알고 있는 안전가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둠 속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집에서 약 2km 떨어진 곳에 간부들만 알고 있는 안전가옥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상시 몸을 숨기기 위해 만든 집 하지만 오늘부터는 보위부가 아닌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쓰게 됐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을 뿐 따라오는 그림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안에 그들은 나를 찾으려고 하늘과 땅을 다 뒤집을 것이다. 쿠바까지 버텨야 한다. 5월 17일 오전 6시 20분 3일 동안 저는 안전가옥에 숨어 지냈습니다. 전화는 꺼두고 창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집이 수색당했다는 소식을 먼발치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쿠바 순방단 공식 명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김여정 수행원 대외연락부 간부 보위부도 그냥은 손댈 수 없는 위치 돌아오기만 하면 그땐 끝이다.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오전 10시 35분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기체가 구름 사이를 들어올 때 평양이 서서히 작아졌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감옥이 서랍 속 사진처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새로 배치된 경호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무현 동무, 괜찮으십니까? 네, 피곤해 보이십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는 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주 제 얼굴과 손, 주머니 쪽을 스쳐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비행기가 정말 나를 자유로 데려가는 건지, 더 깊은 감시 속으로 데려가는 건지. 5월 17일 오후 9시 10분 베이징을 경유해 20시간 만에 도착한 곳, 아바나 지구 반대편 도시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태운 차량은 곧장 호텔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호텔 나셔널 데 쿠바. 옛 정치인들과 정부 요원들이 한때 드나들었던 오래된 호텔차 안에서 저는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건물 층수 출입구 위치 계단과 비상구 구조. 여기서 나가야 한다. 이 건물 안에서 평양의 감시를 벗어나야 한다. 오후 10시 25분 방은 5층 맨 끝에 배정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바나 바다와 거리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손을 잡고 웃는 연인들, 길거리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남자. 저들에겐 그냥 평범한 밤일 뿐이겠지. 하지만 나에겐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무대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복도에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정무현 동무, 어디 가십니까? 화장실입니다. 객실 안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안에서 하겠습니다. 문을 다시 닫았습니다. 여기서도 24시간 감시하지만 한국 대사관은 저 바깥 어딘가에 있다. 오후 11시 40분 침대에 누워 잠들지 않은 채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3시 40분 교대 이상 없음. 내일 오전 7시까지 근무. 무전기 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0분 교대 시간. 23시 40분. 오늘은 지나갔고 내일부터가 기회였습니다. 5월 18일 오전 7시 3분 아침. 문을 열어보니 복도에 서 있는 경호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얼굴 2명. 정무현 동무.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천천히 주위를 훑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위치, 계단 위치, CCTV 위치, 비상구 표지판 눈으로 한 번씩 찍고 머릿속 지도로 옮겼습니다. 오전 9시 17분 아침 식사 후 일부러 로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정문까지 거리 눈대중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재어봤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기둥 사이, 소파 뒤, 로비. 화장실 앞. 보안요원은 3명. 정문, 프런트, 엘리베이터 앞.
CCTV는 6개, 각각의 시야, 각각의 사각지대를 눈으로 계산했습니다. 정문까지 약 82m 걸으면 1분 20초, 뛰면 30초 안쪽. 오전 11시 2층 회의실. 중간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가겠다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11시 교대 시간인데 아직 안 왔네. 조금만 기다려, 곧 올 거야. 나는 화장실 문 앞에 서서 몸을 돌리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11시 3분. 늦었네. 빨리 올라오라고 해.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새 경호원 2명이 내리고 기존 경호원 2명이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텅 비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11시 4분 교대 때문에 복도가 비는 시간이 있다. 오후 2시 33분 방안 계산 객실로 돌아와 메모를 꺼냈습니다. 경호원 교대 시간 1100, 인원 이동 2명 내려감, 2명 올라옴. 복도 공백 약 34분. 그 공백이 내가 사라질 수 있는 시간이다. 오후 5시 12분 CCTV 동선 분석. 호텔 내부를 다시 돌았습니다. 5층 객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앞 1층 로비. 정문 CCTV가 모든 복도를 덮고 있었지만 교대 시간에는 사람이 거기에 없습니다. 카메라에 찍히는 것과 누가 그 화면을 보고 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시간 모니터 앞이 비어있을 가능성이 있다. 혹은 집중력이 떨어진다. 밤 10시 47분 다시 침대에 누워 귀로 복도의 움직임을 셌습니다. 10시 47분 경호원 1명이 화장실로 이동. 10시 51분 복귀. 11시 40분 발. 내 쌍이 소리. 한 쌍은 멀어지고 한 쌍은 가까워지는 소리.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 닫히는 소리. 교대는 정확하다. 23시 40분 그리고 오전 11시. 5월 19일 오전 11시. 이번엔 복도 화장실 문틈에서 직접 시간을 쟀습니다. 10만 5,930 경호원 2명이 무전을 확인했습니다. 11만. 그들이 엘리베이터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11만 41.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완전히 비었습니다. 11만 312. 다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새 경호원 2명이 나왔습니다. 복도가 비어있던 시간 3분 31초. 3분 31초. 5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가고 로비를 뛰어가 정문을 나가는데 충분한 시간이다. 오후 3시 20분로 비에 내려가 다시 한번 정문까지 거리를 잰 뒤 머릿속에서 시간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보폭 68보, 약 82m. 평소 속도로 걸으면 1분 20초. 전력 질주하면 30초 내. 3분 31초 중 계단에 1분, 로비에 30초, 나머지는 여유. 가능성은 있다. 밤 11시 55분 노트 위에 굵게 적었습니다. D-Day 5월 20일 시간 오전 11시. 작전명 7분. 탈출 1단계 1059 객실 문 앞 대기. 2단계 1100 경호원 교대 시작. 3단계 1100만 1101 5층 계단. 4단계 1101만 1102 1층 도착. 로비 전력 질주. 5단계 1102만 1103 정문 이탈. 택시 잡기. 6단계 한국 대표부로 직행 성공 확률 40%. 실패할 경우 쿠바에서 체포. 평양 송환 처형. 40% 절반도 안 되는 확률. 하지만 나에게 남은 선택지는 이것뿐이었습니다. 5월 20일 오전 7시 15분가 방을 챙겼습니다. USB 여권, 현금 200달러, 쿠바 지도 한 장. 거울 속 제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4시간 후면 나는 자유인이거나 죽은 사람이다. 오전 10시 42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시계를 보며 초를 셌습니다. 104,217, 104,218, 104,219. 초침은 느리게 움직였고 심장은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복도에서 경호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1시 교대 준비 알았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58분 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손바닥이 젖어 있는 걸 느꼈습니다. 10만 5,843 복도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10만 5,900이 무전기 소리. 10시 59분 교대 준비. 10만 5,930 문을 열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경호원이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만 5,941 복도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10만 5,955 경호원 2명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1만.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11만. 3전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5층, 4층, 3층, 2층, 1층. 손잡이를 잡은 손에 땀이 흘러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11만. 121층 로비 입구가 보였습니다. 정문까지 82m. 저는 숨을 한번 들이쉬고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프런트와 손님들 사이를 비집고 직선으로 정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11만 147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무현 동무, 경호원이 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문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m, 5m, 11만 204. 유리문을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고 쿠바의 햇빛이 눈앞으로 쏟아졌습니다. 저는 밖으로 몸을 던지듯 뛰쳐나갔습니다. 마침 도로를 지나가던 택시 한 대가 제 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택시, 택시. 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택시가 멈췄습니다. 뒷문을 열고 몸을 던져 넣으며 소리쳤습니다. 고, 고. 운전사가 놀란 얼굴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의 호텔 나셔널. 정문이 보였습니다. 경호원 2명이 뛰어나왔고 곧이어 검은 차량 2대가 호텔 앞을 빠져나와 우리 택시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헤드라이트 두 쌍이 점점 커졌습니다.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북한 대표단 차량 헤드라이트 두 쌍이 우리 택시를 향해 곧게 달려오고 있었다. 11만 319 패스터 플리즈. 운전사가 욕을 내뱉으며 엑셀을 깊게 밟았다. 하지만 뒤 차들도 똑같이 속도를 올렸다. 100m 속 검은 차 2대 처음에는 20m 뒤, 곧 15m, 10m까지 좁혀졌다. 운전사가 놀라서 소리쳤다. 크파사, 저스트 드라이브, 돈트 스탑, 폴리스 레이터. 11만 351 좌회전 뒤 차들도, 좌회전 우회전 뒤 차들도. 우회전 택시는 좁은 골목으로 파고들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좁아 사이드미러가 벽에 스치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뒤에 검은 차들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따라 들어왔다. 11만 416 큰 도로로 다시 빠져나왔다. 나는 운전석 쪽으로 몸을 숙이며 물었다. 코리안 엠버시, 웨어? 운전사가 전방을 가리켰다. 미라마, 10 미니츠. 미라마르 외교공관들이 모여 있는 지역 10분 너무 길었다. 100미러에 비친 검은 차 한 대가 점점 더 가까이 붙였다. 차간 거리는 이제 3m도 채 되지 않았다. 11만 438 신호등이 빨간색이었지만 택시는 멈추지 않고 달려갔다. 사방에서 경적이 울렸다. 저 멀리서 쿠바 경찰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11만 500이 경찰차가 뒤따라오던 검은 차 한 대를 옆으로 밀어붙이며 막아섰다. 하지만 또 다른 한 대는 어떻게든 우리 택시 뒤를 놓치지 않고 따라붙었다. 나는 거의 바닥에 붙은 것처럼 몸을 낮춘 채 앞좌석 등받이를 움켜쥐었다. 패스터, 패스터. 운전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노프에도 마스, 폴리시아, 백모어 달라즈, 애프터 엠버시, 폴리스, 고. 나는 돈을 한 번 더 내밀었다. 운전사가 이를 악물고 다시 가속했다. 11만 547 전방. 멀리 깃발이 하나 보였다. 태극기. 미라마, 대어. 운전사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한국 대사관이 있는 구역이었다. 약 500m 11061에 300m. 스탑 히어, 히어, 스탑, 나우. 급브레이크. 택시가 끽 소리를 내며 멈추자마자 나는 문을 열고 튀어나갔다. 뒤에서 검은 차도 멈췄다. 경호원 2명이 거의 동시에 문을 열고 내렸다. 11만 622. 나는 대사관 쪽으로 전력 질주를 시작했다. 200m 뒤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정무현, 멈춰. 100m 패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다리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흔들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11만 638 50m 대사관 정문이 보였다. 담장 안쪽에 서 있는 경비원 2명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30m 뒤에서 누군가 내 재킷을 잡으려 팔을 뻗는 기척이 느껴졌다. 나는 몸을 옆으로 틀어 한 번 더 속도를 끌어올렸다. 20m 11만 651. 나는 소리쳤다.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경비원의 눈이 커졌다. 10m 북한 경호원의 손이 바로 뒤에서 허공을 가르며 뻗어왔다. 5m 11만 658. 나는 마지막 힘을 짜냈다. 대사관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발밑에 턱을 넘었다. 그것은 선 하나를 넘는 느낌이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경비원 2명이 동시에 문 앞으로 뛰어들어와 내 뒤를 가로막았다. 북한 경호원들이 문 앞까지 달려왔다. 11만 700. 나는 대사관 마당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숨이 목까지 차올라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조차 버거웠다. 10만 5941부터 11만 700까지 7분. 19초. 내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7분이었다. 문 밖에서 북한 경호원들이 소리쳤다. 정무현을 내놓으시오. 대사관 경비원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물러서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풀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울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살았다. 나는 살았다. 11만 703 한국대사관 정문 안쪽.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숨이 목까지 차올라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한국 경비원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으십니까? 나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다.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11만 718 바로 코앞 철문 너머에서 고함이 터졌다. 정무현을 넘기라.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다. 익숙한 억양, 익숙한 단어하지만 지금은 나를 죽이러 온 목소리였다. 한국 경비원이 문 쪽을 향해 짧게 받아쳤다. 여기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물러서십시오. 당신들이 범죄자를 숨기고 있다. 더 이상 소란을 피우면 쿠바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나라가 부딪히고 있었다. 11만 841 대사관 내부. 복도 경비원이 나를 부축해 안쪽으로 데려갔다. 좁은 복도, 낯선 한국어 안내판들, 작은 방 하나에 나를 앉혔다. 잠깐 여기 계십시오. 물 한 컵이 내 앞에 놓였다. 손이 떨려 컵 가장자리가 이 사이에 탁 부딪혔다. 천천히 드세요. 나는 조금씩 물을 넘겼다. 혀에 닿는 이 물맛이 이상하게도 처음 느껴보는 자유 같았다. 11만 903 문이 열렸다. 단정한 양복 차림, 안경을 쓴 남자가 들어왔다. 40 중반쯤 되어 보였다. 저는 박진수 영사입니다. 그가 의자에 마주 앉으며 말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무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권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가방을 열어 빨간색 표지의 여권을 꺼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 영사가 여권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북한 여권이시군요.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불과 몇 분 전 택시 안에서 보았던 장면이 다시 머릿속으로 되감기기 시작했다. 11만 1120. 그렇게 저는 여기까지 도망쳐왔습니다. 박 영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밖에 북한 쪽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보셨습니까? 처음엔 5명 정도였는데 곧 더 올 겁니다. 저 사람들이라면 저 사람들 절대 쉽게 안 물러납니다. 11만 1147 창밖을 힐끗 보니 또 다른 차량이 한 대 더 들어왔다. 3명이 더 내렸다. 이제 8, 곧 또 한 대가 도착했다. 11명 그들이 대사관 정문을 반원 형태로 둘러쌌다. 11만 1503 북한 측 압박 시작. 밖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렸다. 대한민국 대사관 관계자들에게 통보한다. 목소리의 주인은 북한 경호 책임자였다. 정무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며 국가 기밀을 불법 반출한 범죄자다. 즉시 인도하지 않으면 이 사태는 외교 문제로 비화될 것이다. 박 영사가 창문을 열고 또렷한 목소리로 응수했다. 여기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당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정무현 씨는 자발적으로 이곳에 들어왔고 우리는 그의 의사를 존중할 것입니다. 북한 쪽 확성기가 짜증 섞인 잡음을 뿜어냈다. 11만 1837 쿠바 경찰 도착. 이번엔 다른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쿠바 경찰차, 4대 경찰관 10명이 차에서 내렸다. 그들은 북한 경호원들과 한국 대사관 정문 사이에 서서 벽처럼 버텼다. 토도스 칼멘스, 에스토 이에스 테리토리오 큐바노. 북한 경호 책임자가 스페인어로 맞받았다. 이즈 홈브르 이에스 유엔 크리미널. 디베리그램 레자르 컨노소트로스. 박 영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엘부스카 어사일로 폴리티코. 티엔 마이도 포 수비다. 쿠바 경찰 지휘관의 표정은 곤란함과 긴장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다. 11만 2415 영사 집무실. 박 영사가 나를 집무실로 불러들였다. 문을 닫고 나서 조용히 물었다. 정무현 씨, 이제부터는 솔직하셔야 합니다. 네, 당신이 가진 게 뭡니까? 나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검은색 USB 하나. 나는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겁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북한 권력 내부 기밀 문서들입니다. 구체적으로요. 김여정 주변 숙청 명단, 해외 비밀 계좌 내역, 보위부 안보 보고서. 박 영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서서히 사라졌다. 이게 진짜입니까?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에 제 이름도 올라가 있었습니다. 잠시 정적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무현 씨,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단순한 탈북자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11만 4209 확성기 소리가 건물 벽을 타고 방 안까지 들어왔다. 대한민국 측에 마지막 경고한다. 30분 내로 정무현을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경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는 쿠바 정부도 승인한 외교 조치다.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쿠바 경찰이 이미 그들을 막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문장은 압박용 문장으로는 충분했다. 11만 5,533 나는 작은 방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다. 북한 경호원들은 어느새 15명으로 늘어나 있었다. 쿠바 경찰은 20명 대사관 경비는 5명 문 하나, 울타리 하나를 두고 세 나라의 시선이 서로를 겨누고 있었다. 시간은 느리게, 하지만 확실하게 정오를 향해 흘러가고 있었다. 12만 선을 넘을 것인가? 시간이 끝났습니다. 확성기에서 북한 책임자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다. 경호원 3명이 대사관 정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쿠바 경찰이 그 앞을 가로막았다. 올투, 노프에 댄 엔트러, 어깨와 어깨가 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도 들리는 것 같았다. 밀고, 밀리고, 욕설과 고함, 무전기 잡음이 뒤섞였다. 나는 창문에 손을 짚은 채 그 광경을 내려다봤다. 저들이 정말 문을 부수고 들어올까? 그 순간 박 영사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지킬 겁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손끝도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확성기가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정무현, 듣고 있느냐? 나는 눈을 감았다. 네가 USB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손에 쥔 USB가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다. 그걸 내놓지 않으면 내 가족이 대가를 치를 것이다. 가족 평양에 남겨두고 온 나이든 부모님, 동생의 얼굴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나는 USB를 쥔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손등의 혈관이 붉어졌다. 나는 여기까지 도망쳐왔다. 나는 살고 싶어서 이곳에 섰다. 그런데 그 감시의 나라 안에는 아직도 내 가족이 남아있다. 문 밖의 고함은 계속되고 있었다. 대사관 안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 USB 하나가 이제부터 나를 살릴 생명줄이자 동시에 누군가를 위협하는 인질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하지만 이것은 한나라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살아보겠다고 세상에 내미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누구에게, 어떻게 털어놓을지 결정하는 일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과정을 당신이 보고 있는 지금 이 한 편의 영상처럼 누군가의 화면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남편이 쿠바에서 단 7분 사이에 사라졌다더라. 그리고 그 7분이 한나라의 거짓말 전체를 뒤집었대. 라고.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